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러지? 분명 방금 하려던 게 있었는데, 사람 이름이 입끝까지 나왔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기억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죠.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며칠 전 만난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 뇌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꾸준히 하면 치매의 시계를 늦출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 5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 하루 30분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어떻게 변할까? 나이가 들면 뇌는 천천히 변합니다. 젊을 때는 머릿속 생각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멈칫하고 이름이 잘 안 떠오르죠.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 속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우리 뇌의 측두 옆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하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의 모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늘 아침 먹은 음식, 어제 만난 친구의 얼굴, 방금 들은 전화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해마를 거쳐야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는 거죠. 문제는 이 해마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해마의 부피가 약 10에서 15% 정도 작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마가 줄어들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미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해마는 뇌에서 몇 안 되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될 수 있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즉, 적절한 자극과 활동을 통해 해마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걷기 그 단순한 행동이 바로 이 해마를 되살리는 열쇠라는 것.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해마의 크기가 평균 2% 더 컸습니다. 2%라니 작게 들리죠? 하지만 해마는 1년마다 1%씩 줄어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걷기 하나로 노화의 속도를 거꾸로 돌린 셈이에요. 이 연구는 실제로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주 3회, 매회 40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단순한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1년 후 MRI로 뇌를 촬영한 결과, 걷기 그룹은 해마의 크기가 평균 2% 증가했지만, 스트레칭 그룹은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걷기를 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많아집니다. 그 혈류 안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하죠. 결국 뇌가 숨을 쉬는 겁니다. 산소가 늘어나면 신경세포들이 활발해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신호가 더 또렷해집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무게로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만큼 뇌는 산소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류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뇌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뇌는 마치 식물이 물을 만난 것처럼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더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걷기라고 다 같은 걷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매일 걷는데 왜 기억력은 그대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단순히 마트 가는 길, 버스 정류장까지만 걷는 건 운동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가볍게 숨이 차는 정도로 걷는 게 포인트예요.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 5분은 몸을 푸는 느낌으로 천천히, 그 다음 20분은 조금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살짝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마지막 5분은 다시 속도를 줄여 마무리. 이 30분만으로도 뇌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처음 5분의 워밍업은 근육과 관절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음 20분이 핵심 구간입니다. 이때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평소보다 보폭을 10에서 20% 정도 넓히고 팔을 90도로 구부려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이 20분 동안 당신의 뇌로는 평소보다 30에서 40% 많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중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오직 걷기만으로요. 무릎이 안 좋아도 걸을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걷기의 핵심은 움직임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 만약 무릎이 아프시다면 딱딱한 도로 대신 평평한 공원길이나 집 근처 산책로처럼 쿠션감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지팡이도 괜찮고 벽을 잡고 걸어도 좋습니다. 걷는 시간이 짧아도 매일 한다면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약이 됩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둘째, 오르막이나 계단은 피하고 평지 위주로 걸으세요. 셋째, 수영장이 가까우시다면 물속 걷기도 추천합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도 물의 저항 때문에 운동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걷기를 꾸준히 하면 뇌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류 증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그 덕에 뇌로 가는 피가 많아지죠. 뇌 혈류가 증가하면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포도당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두 번째, 신경세포 회복. 걷기 운동 중에는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건 뇌의 비료 같은 존재예요.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BDNF의 정식 명칭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세포를 키우는 영양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BDNF의 분비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30분 걷기 후 BDNF 수치가 평소보다 약 3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걷기를 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를 막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장기적으로 높은 수치가 유지되면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걷기는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즉, 걷기는 몸의 운동이 아니라 뇌의 운동이에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습관, 그게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걷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전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은 나의 걷기 시간이라고 정해두세요. 둘째,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셋째, 걷기 코스를 다양하게 바꾸세요. 매일 같은 길만 걸으면 지루해집니다. 월요일은 공원, 화요일은 강변, 수요일은 동네 골목길. 이런 식으로 코스를 바꾸면 새로운 자극이 되고 뇌에도 더 좋습니다. 넷째, 날씨가 나쁜 날을 대비하세요. 비 오는 날,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걸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두세요. 실내 쇼핑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걷기의 효과는 단순히 치매만 막는 게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까지 모두 함께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하루 30분씩 걸으면 혈당 조절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규칙적인 걷기로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8mm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울증에도 걷기가 효과적입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 약물 치료만큼이나 운동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낮에 30분만 걸어도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수면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다시 몸이 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로 증명된 결과예요.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잊어버렸죠.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주들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게 되었고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저녁 해질녘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 생각이 차분히 정리되는 그 시간. 그때 뇌에서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다시 깨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 이름이 생각났구나. 아까 까먹은 약도 이제 떠오르네. 이런 순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배운 걸 꼭 기억하세요. 치매를 늦추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어려운 훈련도 아니에요. 매일 30분 꾸준히 걷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인생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혹시 가족 중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보고 나도 걷기 시작했다는 댓글, 그게 또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시작해서 효과가 있을까? 걱정 마세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기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과 자극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두렵다면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0분. 그 짧은 시간이 남은 인생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걸으실 건가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안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그 첫걸음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기억을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습관에서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진짜 건강 습관을 전해드릴게요. 함께 걸으면서 더 젊은 하루 만들어가요. 기억하세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약이고 기억을 지키는 보험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 하나가
평생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겁니다. 함께 걸어요. 더 맑은 기억,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해서.